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치맨의 안철준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퇴근 시간 전에 많이들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테크 언박싱 라이브 첫 번째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자, 저랑 함께 진행하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준 크리에이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전까지는 제가 AI 전문 기업에서 선임연구원으로 뭐 연구, 교육 이런 것들 진행했었고 교육 운영 총괄 같은 걸 많이 하다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좀 자숙의 시간과 자숙은 좀 웃기긴 하다. 공부 좀 하고 네. 공부를 좀 하고 좀 기술적인 배경을 좀 더 쌓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좀 잠깐 쉬는 동안에 여기 계신 촌장님과 함께 여러분들께 좀 테크에 대한 뭐 기술적인 설명과 뉴스들을 좀 함께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영상을 좀 만들고 있는 테크 유튜버라고 하긴 좀 뭐하고 크리에이터 아주 작게 하고 있는 김서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서준님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네, 편하게 불러주십시오. 자, 테크 언박싱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막 시작돼서 뭐 구독자 수는 많지 않죠? 사실 구독자에 대한 욕심보다는 조회수가 더 올라가면 좋겠다. 더 큰 꿈은 이걸 통해서 광고라도 하나 받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언박싱이니까 뭐라도. 테크 언박싱이라는 이름이 괜찮습니다. 그죠? 네, 보통 뭐 어떤 뭐 물건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리뷰하는 차원에서 언박싱 하긴 하는데 맞죠. 테크 언박싱 무슨 의미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사실 저는 언박싱을 잘 안 합니다. 뭘 이렇게 구매를 잘 안 해서. 근데 이 테크 언박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분들께 뉴스를 좀 말 그대로 좀 언박싱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의 기술적인 배경은 뭐고, 어떤 부분을 내가 잘 모르거나, 혹은 놓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좀 짚고, 그걸 설명해 드리면 좀 더 쉽게,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의 이해를 좀 돕고, 지금 현재 뉴스, 트렌드가 어떻구나를 좀 이해할 수 있게끔 말 그대로 언박싱을 해드린다. 네. 뭐 이런 아마 들어오신 분들 뭐 기술적으로 계속 이런 트렌드에 민감하시고 또 실제로 그런 쪽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전반적인 내용들은 아마 많이 파악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느끼지만 요즘에 진짜 뉴스나 이런 거 업데이트가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쏟아지고 있어요. 새로 고침 한번 하면은 새로운 뉴스들이 더 나오고 같은 뉴스가 또 심지어 IT나 이런 쪽에서 같은 뉴스보다는 다른 뉴스들이 계속 맞습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이걸 쫓아가기 정말 버겁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테크 언박싱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그 테크 리뷰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그래도 한번 좀 뎁스 있게 한번 소개를 하고 이해를 좀 한번 높일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뭔가 그런 내용이 뭔가를 좀 선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라이브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조금 지난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옛날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관련된 내용도 한번 리뷰하고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최근에 또 업데이트 내용까지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으로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앞으로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5월달 처음 시작으로 6월달, 7월달 앞으로 이제 매달 마지막 주 이렇게 금요일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할 텐데 시간 좀 내주십시오. 네. 제가 갑자기 또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네, AI 쪽 바쁘죠,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교육이나 뭐 이런 기획 이런 쪽으로 좀 하다 보니까 요청이 갑자기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율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배신하면 안 됩니다. 꼭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시간에는 꼭 라이브를 좋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쯤에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오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있겠습니다. 저 오른쪽 댓글창에 여러분들 의견과 질문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오늘 라이브다 보니까 관련돼서 뭐 소개를 하다가 최대한 그 관련된 의견과 질문들에 대해 소개도 하고 같이 좀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사실 저희도 이제 김서준 님께서 관련된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데서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 의견도 주시고 이렇게 약간 서로 소통하면서 이 공간, 지금 저희 만나는 이 시간 동안 서로 간의 어떤 지식을 같이 좀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같이 한번 만들면 좋겠다라는 시간을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테크 언박싱 라이브 첫 번째라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귀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덩치는 좀 귀엽진 않아도. 몸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저렇게 프레임에 꽉 찰 줄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행해 보시죠. 네, 아젠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아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거창한 건 아니고 제가 테크 언박싱에서 뉴스로 다뤘던 것들 중에 조금 더 선별을 해봤습니다. 가장 핫하고 관심 있고 좀 재밌을 만한 내용으로 가져와 봤는데
아젠다가 명확하지가 않죠. 네, 일단 좀 제가 뭐 밈 같은 거를 조금 인용해서 좀 문구를 만들어 봤는데. 좋아요. 네, 그래서 뭐 오픈 AI에 대한 얘기와 작품에 대한 얘기, 일본이라는 키워드와 너도 나도 하는 이런 키워드를 보시고 언박싱을 보신 분들이라면 저거 무슨 얘기 하려나 보다 파악하실 수 있고 모르시는 분은 그냥 이번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다뤄볼 텐데 가장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한 친구 바로 오픈 AI의 GPT-4 옴니 모델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핫하죠, 그죠? 네, 핫합니다. 너무 뜨거워서. 네, 너무 뜨겁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테크 언박싱에서는 이 GPT-4 옴니를 다루진 않았습니다. 워낙 다루는 컨텐츠들도 너무 많았고 또 이제 서로 얘기도 좀 너무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너무 핫하니까 이렇게 저희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서로 이제 끌어올려고 맞아요. 열심히들 하고 있죠. 아무래도 그만큼 이제 관심도가 너무 높았고 이게 모델이 나온 게 지난 GPT-4 나오고 나서 불과 1년밖에 안 됐습니다. 1년 네. 만에 나온 거고 GPT-4, GPT-4 터보 그 다음에 이제 5 모델 옴니 네. 이렇게 나온 겁니다. GPT-4 5라고 읽나요? 옴니라고 하나요? 읽으실 때는 GPT-4 5라고 해도, 읽으시면 되고, 5 해도 되고. 5의 의미가 이제 옴니입니다. 옴니가 이게 모든, 네. 전부, 뭐, 약간 맞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죠? 네, 그래서 뭐 더 길게 할 수도 있었겠죠. 뭐 유니버셜하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유니버셜하다.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만의 뭔가 조금 더 특색이 있는 이름을 지은 게 아닌가 네, 싶고. 좋습니다. 그래서 GPT-4 5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특징 네. 한번 간단히 설명해 좀 주시죠. 설명드리자면 이제 사실 발표는 이 친구들이 항상 구글보다 항상 한 발짝 빨리 먼저 하더라고요. 약간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초치기 작전. 네, 처음에 구글에서 바드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GPT 먼저 야, 나오고. 뭐 사실 구글 입장에 얼마나 미울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고 네. 죽이고 싶은 놈이. 많이 좀 화가 났을 수도 네, 있는데 이렇게 좀 기습으로 먼저 하루 전에 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또 잘해. 맞죠. 잘해. 너무 네. 좀 본인들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전략인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먼저 선점하고 화제를 만들어 버린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사실 AI 쪽 관련돼서는 선두주자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규모를 봤을 때는 구글에 비할 바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은 기업 뭔가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빠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빨라요, 그죠? 상당히 기민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규모 자체는 워낙 구글이 방대하고 큰 기업이니까 뭐 오픈 AI 하나로만 승부를 보겠냐라고 하지만 AI에 대해서 완전히 집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시기에도 지금 AI를 다루고 있는 여러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메타도 있고 네, 또 맞습니다. 어디야?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네. 또 엔트로픽도 있고 또 메타도 있고 그죠? 그렇죠. 봤을 때 오픈 AI가 좀 제일 빠르다는 생각 드시나요? 가장 빠르고 가장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네. 판단이 되는 게 네. 아무래도 이제 발표되는 모델은 이미 이전에 만들어 놓고 나서 상용화를 위해서 준비를 네. 끝내고 가져오는 네. 거고 그 다음 모델 지금 현재 GPT-4 5지만 5, 6도 이미 착수가 됐고 네. 5는 현재 이제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로 이미 얘네 달려 발표하는 거 보면 발표하자마자 바로 쓸 수 있도록 준비가 된 네, 상태에서 맞습니다.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구글 같은 경우가 단점이라는 것은 서비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기네 기술을 서비스에 다 적용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그렇죠. 검증하려면 한 1년 그치. 정도는 맞아요, 있어야 쓸 수 맞아요. 있어요. 하지만 개발자는 조금 열어드릴게요 네. 하면 일반인들은 바로 못 쓰는데 오픈 AI는 바로 일반인도 접근해서 쓸 수 있게끔 열어둔다. 사실 구글의 입장에서 그렇게 느린 게 아닌데 억울한 면이 있다. 맞습니다. 오픈 AI가 너무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 기본적인 특징들 한번 다시 설명해 네. 주시죠. 자, 모델의 특징은 사실 조금 기술적일 수는 있지만 네. 이 모델, 옴니 모델, GPT-4 5 모델은 GPT-4의 터보보다 2배 정도 빠르고 이 반응 속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화두였습니다. 발표했을 때도 그렇죠. 이게 사람이 음성 대화를 하는 속도가 232ms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속도가 나온다라고 하고요. 0.23초. 그렇죠. 0.23초. 말을 듣는 순간 판단하고 답이 바로 나오는 할수 있도록. 네, 그 정도까지 반응 속도가 빨라졌고. 그러니까 저 얘기는 실제로 사람과 대화하는 속도하고 차이가 없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320ms가 나온다.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기에는 전혀 기다림이 없는 수준으로 답변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이게 한글 버전도 저 정도 속도인가요? 한글에도? 한글이 원래는 그러니까 엄청 한국어로 얘기하는 거. 네, 맞습니다. 네. 엄청 늦었는데 네. 이번에 이 4.5 모델이 나오면서 네. 이 토큰의 운영 이게 처리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단어를 하나씩 토큰으로 다 넣었다면은 이거를 이제 뭉치로 만드는 거죠. 일종의 코퍼스처럼 만드는 건데
저희도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 모든 단어를 다 뭐 그치, 하나하나 분석하지는 않지. 조사 맞아. 뭐 이렇게 듣지 않고 맞아요. 문장의 키워드가 이 조합을 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for가 처리하는 방식이 사람과 대단히 유사하게 좀 큰 덩어리로 네, 큰 의미로 맞습니다. 바로바로 파악을 하니까 그만큼 속도가 빠르다. 그렇죠. 그래서 문맥 자체를 빠르게 이해하는 형태로 모델이 이제 개선이 기본적으로 되는 GPT-4 옴니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반응 속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린 수준이 되었고 이번에 발표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제 비전 처리와 오디오 처리가 있었습니다. 시연 영상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계속 보여줬던 건데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을 때 그러니까요. 바로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줬죠. 컨텍스트 같은 걸 또 파악하고 오디오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해서 대화하듯이 하면서 감정적인 표현 같은 거는 사실 어떻게든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외려 감정적인 부분이 학습이 그렇죠. 가능하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컨텍스트에 이해가 되면 이게 보통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게 긍정 부정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학습을 시키는데 포지티브 네거티브에 대한 파악에 대해서 학습이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얘가 반응할 수 있게끔을 좀 더 정밀하게 가다듬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어떤 바이어스가 부정보단 긍정적으로 좀 반응하게끔 그렇죠. 트레이닝 하겠지. 아무래도 네. 이 친구는 뇌를 제일 잘하고 죄송합니다는 이제 틀렸을 때 제일 많이 하고 네네네. 모릅니다는 처음에 초기에는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할루시네이션의 문제가 있었던 거긴 한데 모른다는 표현 안 한다, 아니다라는 표현은 안 하는 뭐 그런 게 있긴 했는데 네. 아무래도 예스맨이 좀 되어 있긴 하죠. 아니, 그 어떤 뉘앙스라든지 어떤 감정을 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보다는 아주 긍정적으로 뭔가 포지티브하게 답변을 주기 때문에 뭔가 이 데모에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만 되게 뭔가 얘기하면 즐거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맞습니다. 그죠? 약간 우울할 때 같이 얘기하면 즐거울 것 같고 뭔가 나한테 힘이 될 것 같고. 제가 아시는 분도 운전할 때 얘랑 얘기한다는 거야. 우울할 때. 진짜로. 저도 해봤습니다. 저도 운전 중에 해봤는데 어때? 이게 이제 4 모델일 때 한번 해봤습니다. 아, 4 모델일 때?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공부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네. 그냥 궁금한 대로 막 물어보면서 했는데 답변을 잘 해주는데 그때는 좀 듣는 게 좀 어려웠죠, 대략. 듣는 게. 아무래도 표현이 좀 딱딱하기도 했고. 근데 이번에 감정 표현하는 것들을 보니까 너무 잘 하더라고요. 한국어도. 그래서. 그렇죠. 네. 한국어로.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안 지금 이게 무료이죠, 무료. 무료도 지금 현재 가능하죠. 그것도 얘기하셔야 이 되겠습니다. 부분이 참 웃긴 게 제가 다룰 때만 해도 이제 가격 나오고 막 이러고 있다가 며칠 전 또 뉴스 기사에서 지금 일반 사용자들도 4 모델에 사진도 업로드 가능하고 파일도 업로드가 가능하게끔 그래요? 무료도? 열었다. 네, 무료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물론 이제 차이가 있다면은 네. 이 컨텍스트의 양은 조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얘가 출력하는 양 자체는 네. 어느 정도 제한이 좀 걸려 있긴 하지만 입력량도 제한이 있고 좀. 입력량은 상관없어요? 일단 크게 뭐 없지만 이제 이 친구도 어느 정도의 제한량은 좀 걸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뭐 구독을 하면은 좀 더 무제한적인 느낌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토큰량, 그러니까 입력 출력에 대한 양은 조금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가장 핫하다 보니까 일단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네. 이 오픈AI의 GPT-4 5 모델을 한번 다뤄봤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네. 요 관련돼서 아마 지금 안 쓰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네, 아마 많이 써오셨을 것 같은데 GPT-4는 꼭 한번 써봐라. 네,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디오 쪽 관련돼서는 꽤 흥미로워서 맞습니다. 이제 저작권 관련된 이슈 할 때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이슈는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재밌게 네.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같고 질문도 하나 있었는데 김철님 질문 하나 잠깐 볼게요. 네.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AI로 만든 이미지나 음악으로 굿즈를 만든해도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을까요? 저작권법은 지금 이제 요번 화두죠. 네, 요번 맞습니다. 화두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조성영님이 질문이 이렇게 길면 저희가 읽기가 어렵거든요. 좀 간단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하나만 볼게요. 둘 중에서. AI 데이터 커스터마이징, 그죠? AI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확보, 이거 중요하죠. 네, 뭐 맞습니다. 전문가라서 어떻게, 요 부분만 한번. 사실 이제 이 신뢰성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있었던 문제고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저희 대학 다니던 시절에도 레퍼트를 베껴왔느냐 안 왔느냐에 대한 검증 같은 거랑 비슷한 거죠. 만들어온 작품에 대한 부분으로는 이 데이터가 혹은 내가 가져온 데이터가 쓸 수 있느냐 혹은 잘 정제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신뢰성 판단에 대한 부분은 이미 좀 되게 오래된 부분이긴 합니다. 특히 AI가
이 개발된 순서들을 좀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비전이 먼저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시각적인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래 시각부터 먼저 시작됐나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서 네. 물론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부분, 기계학습이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정제된, 정형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했던 거긴 한데, 이 딥러닝 파트로 넘어와서부터는 거의 시각적인 것이 이제 먼저 들어가고, 뭐 음성, 신호 이런 식으로 좀 전개가 됐던 거거든요. 오케이. 그때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가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뭐 기술은 당연히 비약적으로 발전이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계속해서 이제 검증하는데 모델 자체가 판단을 합니다. 이 데이터가 쓸만하다 아니다 혹은 이게 뭐 완전한 데이터다 아니다에 대한 부분을 모델 자체에서 먼저 판단을 하고 그래요? 안 되면 그냥 안 써버립니다. 근데 그러면 예전 같으면 얘가 돌아가다 멈춰버리겠죠. 네. 근데 이제 아니면 그냥 빼놓고 되는 것만 가져다 쓰고 이런 식으로 저기 될 수 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에어컨 좀 틀어주시겠어요? 네. 덥다. 우리 말하다 보니까 덥네요. 땀 흘리고 땀 흘리고. 네, 에어컨으로 좀 바꾸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모델에서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판단할 수 네, 있도록 맞습니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학습할 때 데이터가 얼마나 신뢰성을 가지고 있고 좋은 데이터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네. 모델이 얼마나 훌륭하게 트레이닝 되는지에 대해서 판별할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조금 불순해도 이거를 뭔가 이렇게 정제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현재 와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가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 현재는 이제 많이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되게 흥미롭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 올려봐 주시는데 일단 두 번째 네. 챕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이 AI에서 생산된 저작물들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카피라이트. 그렇죠. 저작권. 카피라이트. 네, 이 이슈 많죠, 그죠? 네. 네. 너무 시끌시끌했던 네. 이슈라서 역시 네. 다뤄봤던 문제인데 좋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십니다. AI를 통해서 만든 것에 대해서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것은 저작권으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냐 이 문제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거에 대한 제도나 법령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인정을 하다가 다시 좀 판단해 보니까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공지능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얘가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가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입력해놓고 사실 블랙박스지. 그렇죠. 막 입력해서 만들어줘라 해서 만들어서 나오면 그냥 그게 끝이니까. 끝이지. 내가 한 건 뭐야? 입력한 거야? 그러면 이게 인정이 되느냐 안 되냐 이 부분인데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이 걸렸습니다. 이게 사람이 뭔가 개입한 여지가 너무 적다. 그러면 저작권은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생산물에 대해서는 당신이 만드신 겁니까? 그러면 당신이 만든 거라고 해줄게요. 근데 저작권 등록은 안 돼. 이렇게 된다는 그렇군요. 거죠. 그러니까 만든 거를 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할게. 하지만 저작권으로 이걸 가지고 뭔가 활용하거나 네, 맞습니다. 돈을 버거나 이런 거는 인정 못 하겠다라는 그렇죠. 거죠. 뭐 본인 나름대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네, 네, 저작권 네. 자체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금 나온 저 사진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은데. 이게 그죠?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하는 그림인데 네. 요것도 이제 AI를 통해서 네.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수상을 1위를 했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화제가 됐었죠. 화제가 됐지. 네. 이때는 이게 AI로 만들었다 안 했다 그게 아니었잖아요. 네, 몰랐죠. 그죠? 맞습니다. 네. 1위를 했다 하고 나서 보니까 AI로 만들었대. 그러니까 이렇게 됐던 거죠. 야, 저거 진짜 대단해. 네. 그래서 심사위원들 얼마나 뒤통수 맞았을까. 그렇죠. 그죠? 네. 사실 이제 사람이 만들어도 우아할 법한 게 AI가 했다고 하니까 사실 많이 처음엔 놀랬죠. 네. AI 기술이 이렇게나 네, 좋아졌는가에 대한 부분이었다가 근데 이제 화두가 좀 바뀌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부분으로 바뀌어버리니까 네, 네, 네. 이거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됐던 거고. 좋아요. 현재도 저작권은 인정 안 하는 게 현재 상태인 거죠? 아무튼. 좀 이제 해외 몇몇 사례들이 좀 네.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디퓨전 모델로 만든 네. 사람의 형체에 대해서 저작권을 최초로 인정받은 사례가 하나 있었고.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로부인이라고 하는 완전히 모든 게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세계 2호라고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인정을 받은 저작권 인정받은 생산품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에서 인정받았던 가장 큰 부분은 뭐였냐면 사람의 개입률이 엄청나게 많았다. 창작물에 대해서 이렇게 창작물이 나올 수 있게끔 개입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한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죠?
사실 이게 만든 과정을 볼 수도 없는 거잖아. 저도 엄청 찾아봤습니다. 네. 이게 이거 도대체 만든 과정을 어떻게 모를 텐데 어떻게. 어디서 뭐 뜯어보지 못할 텐데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했는데 아무래도 이 저작권 협회에서 확인했을 때는 이게 AI가 구현을 한 거고 사람이 다 개입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모든 뭐 사실 그림을 다 그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지.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이라든지 색감 이런 것들을 다 사람이 조정했으니까 이건 전부 사람이 개입을 해서 만든 것이다.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어떤 조형물, 대형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실제로 그 디자이너나 그 창작자는 그걸 스케치하는 거야. 이렇게 해. 그럼 그걸 그대로 이제 예를 들면 제작하는 사람들 그대로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이 설계나 아이디어는 창작자가 낸 거고 만드는 과정을 내가 직접 하지는 않았으나 이거는 창작자의 저작물이다라고 네. 하는 거니까 그 만드는 과정을 AI가 만들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뭐 쉽게 얘기하자면 프린터로 인쇄한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긴 할 텐데 자, 아무튼 네. 네, 아무튼 애매하다. 너무 애매하다. 좀 애매하긴 네, 애매하다.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조금 더 뭐 더 설명할 부분이 있나요? 네, 지금 뭐 사람이 만든, 그러니까 우리들이 만든 이 AI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지금 가장 큰 이슈는 AI가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학습된 데이터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큽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초기 AI를 개발할 때 당시에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서가 개념이 아무래도 없었지. 개념이 없으니까 다 끌어다가 쓴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만들어 놓고 보는데 저거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랑 그러니까. 너무 유사한데 나는 저거에 대해서 쓰라고 준 적이 없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특히 지금 뭐 방금 앞에서 나왔던 오픈 AI에서도 이 자연어 처리 모델이다 보니까 그 자연어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제일 많은가 했더니 언론 매체들 맞아요. 뉴스가 가장 뉴스 많죠. 제일 많지. 근데 이제 언론사에 생각했더니 우리 데이터를 왜 너네 모델 만드는데 멋대로 쓰냐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분쟁이 생겼고 예전에 만약에 이제 구글 서치나 이런데 거기도 다 크롤링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가져오는데 적어도 구글 검색 이런 거는 이제 해놓고 그쪽으로 랜딩할 수 있도록 링크를 해준다든지 네. 뭔가 유입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이 되니까 크롤링에 대해서 오케이 뭐 그래도 써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 네네. 있었던 건데 이런 이제 AI 학습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이트가 전혀 노출되지도 없죠. 않고 맞죠.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도 출처도 없으니까. 출처도 없고 네, 맞습니다. 열받지? 근데 나중에 이제 열받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 어. 내용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간의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원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이 분쟁들이 너무 심해져서 최근에 이제 오픈AI에서는 백업 데이터를 삭제를 했다고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분쟁을 피하고자 아예 피하고자. 이제 이걸 우리는 근거를 지웠다. 없앴다? 네, 뭐 했다 하고.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양한 창작물이 더 나올 거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또 나온 뉴스는 이제 음악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그림 뭐 이런 것들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역시 이제 그런 원데이터, 원소스에 대한 부분의 분쟁은 기업과 기업 간의 분쟁이 계속 일어날 것 같고 개인에 대한 저작권은 아직까지 저작권법이 이렇게 좀 제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거 저작권 외에도 이제 이번에 AI 기본법이 발의되었다가 이제 국회에서 계류돼서 이제 못 넘어갔는데 이런 류의 이제 법적인 부분들이 이제 계속 움직임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부분도 함께 이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마련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의 내가 만든 창작물이 물론 AI를 통해서 만들었지만 내가 만든 창작물이 내가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를 증빙함에 따라서 이 저작권을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든 게 그렇지만 제도가 어떤 기술의 발전을 따라오기에 시간이 좀 걸려요. 더 늦죠. 더 늦죠. 항상 늦습니다. 예전에도 늦었는데 지금은 쫓아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무튼 그래도 뭔가 제도적으로 뭔가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질문들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김광종님 질문인데 내가 속한 집단이냐 내 데이터만 가지고 AI를 학습시키고 나온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은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죠. 이 부분은 그렇죠. 제가 이제 조금 경험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전에 있었던 회사가 이제 의료 쪽 데이터를 조금 많이 다뤘었습니다. 근데 의료 데이터는 특히나 외부 반출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이용해서 뭐죠, 그게? 데이터를 이제 증강한다고 하는데 조금 가공을 하는 겁니다. 가공을 하게 되면 데이터 양이 늘어나게 되고 가공을 했을 때 저작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원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가공된 데이터를 쓰다 보니까 오케이. 가공된 거를 이제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그 만드는 방법을 설정했으니까 그럼 이제 저희 데이터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을 때 어떤 솔루션을 만들었다면 그 솔루션은 기업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저작권은 당연히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게 되는 것처럼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 데이터가 진짜 어디선가 출처가 없고 나의 원소스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충분히 인정받지 않을까. 물론 제가 저작권 협회를 대표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증빙할 수 있으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그 실제로 트레이닝한 데이터가 이게 내 거다라고 하는 것만 확실하면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으로 인정할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충분히 그런 부분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게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앞으로 이제 AI 관련된 서비스라고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저작권 실제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내가 돈을 못 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계속 고민해서 뭔가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거나 또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주의해야 될 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네. 원소스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개인들이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 출처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가져다 쓰게 되는 경우면 그거에 대한 뭐 정확한 라이센스 비용이라든지 혹은 그 라이센스를 정말 쓸 수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창작물을 만드시는 걸 그거 어떻게 꼭 확인해요? 어떻게 그게 이제 좀 나 확인하고 싶어. 그게 제일 확인할 수 문제이긴 없잖아. 하죠. 네. 그만큼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하여튼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뭔가 이 AI를 활용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도 이게 좀 많이 해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현재로는. 네. 네,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자, 윤성호님 질문만 한번 듣고 그 다음 세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GPT-4가 AI가 더 판단을 잘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룰이 더 강화된 건지 아니면 일반인도 프롬프트가 더 쉬워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궁금해 하시나요? 사실 지금 챗GPT에 나오는 GPT-4 모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게 블랙박스 형태다 보니까 어떤 프롬프트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그리고 혹은 또 개발자도 좀 정확하게는 뜯어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엔트로픽이 이 GPT-4를 드디어 뜯어봤다 해서 이제 최근에 뉴스가 나오긴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안에서의 프롬프트 구조라든지 뭐 처리 방식이 어떻게 들어가는지까지는 좀 보이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는 블랙박스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오픈 AI에서 만들었을 때는 일반인들의 프롬프트가 좀 더 쉬워지는 것 자체가 아마 좀 학습이 어느 정도 분명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 흔히 많이 테스트 해보는 게 일부러 오타를 낸다든지 문맥을 좀 애매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형태로 했을 때 뭔가 원하는 답변이 나오게끔 점차 좀 더 정밀하게 가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분명히 개선이 됐을 거고 일반인들이 입력하는 프롬프트에 대해서 얘가 컨텍스트를 확인하는 방법도 동시에 같이 강화된 것 같다. 강화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요 뭐 넘어가기 하나만. 네. 최근에 그 GPT-4 이슈 중에 하나가 요한슨 그 누구예요? 스칼렛 요한슨이요. 스칼렛 네. 요한슨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의도적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것만 하고 넘어가죠.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 근데 목소리 진짜 비슷해. 그 사실은 느낌 비슷해. 그 이제 영화 홀에 나왔던 목소리가 스칼렛 요한슨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비슷해요. 네. 너무 근데 사실 음색이라는 부분은 뭐 비슷한 사람들도 좀 있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의심이 가는 게 그 전에 연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오픈 AI에서 너 목소리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연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비슷하니까 그렇죠. 의심이 되는 거지. 사실 되게 비슷한 사례들은 많습니다. 뭐 일러스트를 만들었는데 어떤 모델한테 초상권을 좀 해야 했는데 안 하고 그냥 만들었을 때 분쟁이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스칼렛 요한슨처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그쵸. 목소리도 좀 비슷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일반인이나 좀 유명하지 않은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게 써도 그렇죠. 막 쓸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아무튼, 뭐 네. 페이크에 대한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 저작권 관련된 부분도 진짜 할 얘기가 많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우린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잘 간다, 정말로. 네. 자, 다음 세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션 내용은 이제 한국에서 가장 핫했던 화두이긴 합니다. 네이버 라인인데 약간 현재는 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것 같긴 한데 꼭 그렇지도 않고 이게 않은 것 이제 같기도 하고. 네. 사실
국내에 나온 뉴스들이 항상 네. 한번 확 뜨면 확 타다가 어. 다른 또 이슈가 생기니까 또 맞아, 넘어가 맞아. 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좀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좀 화도 좀 나고 화도 좀 나고. 그랬던 부분인데 최대한 주관을 좀 억제하고 좋습니다. 뉴스만 말씀드리면 사실 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핫한 이슈예요. 네, 이 부분 맞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정치적인 거 빼고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한번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만 한번 포인트 잡아드릴 네.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얘기해 주시죠. 사실 제가 언박싱 했을 때 관점은 기술적 관점에 좀 더 뒀습니다. 뭐 경제, 정치 이런 거는 너무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다 얘기하셨고 사실 이 지분 문제의 핵심은 돈이죠. 사실 아무리 따져도 돈인데 저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이 내부에서 있었던 정확한 내용들은 안 나오긴 하지만 아무래도 소프트뱅크와 라인, 그러니까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에 긴밀한 협력이 없었다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렇게 균열을 만들어낸 것도 있을 것 같고. 지분은 현재 5대5 네. 똑같이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딱 그 5대5로. 그 롤이 또 좀 다르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소프트뱅크 측에서 가져가고 네. 있었고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네이버 측에서 즉 라인 측에서 가져가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 있었군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서 라인이 이제 아무래도 메신저의 역할로 계속 기술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 기술은 그럼 너네가 제일 잘하니까 그냥 해라. 근데 소프트뱅크는 우리가 일본에서는 그래도 인지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국내, 그러니까 일본 운영은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하겠다. 그걸 이제 맞춰서 가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상호 간에는 좀 노터치를 한 거였죠.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씀 들어보니까 뭐 사실 윈윈 모델이긴 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실 기술은 여기 잘하고 운영이나 일본의 어떤 지역적인 그런 부분들은 야후 재팬이 잘하니까 같이 힘 맞춰가지고 하자. 사실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이게 이제 성공했다 안 했다가 결과를 봐야 이제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그동안 운영했을 때는 겉보기에는 그래도 약간 한일 양국 간의 두 기업이 그래도 잘 뭔가 가는구나 했지만 사실 뭐 내부 사정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별로 좋지는 않았겠죠. 그렇군요. 꽤 오래된 네. 얘기였던 것 같고 오케이. 일단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금 지분 싸움은 지분 싸움인데 모든 기술을 다 이전해놓고 가라라는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네. 있어요?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을 일본으로 다 옮겨놓고 아, 데이터 센터? 네. 기존에는 이제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던 라인의 데이터들이 다 한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 넘어와서 네. 처리가 되고 하다 보니까 네. 일본 내부에서는 계속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자국 내 데이터가 해외로 나간다는데 실제로 해킹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감도 있고 그럼 너네가 이거를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냐 했던 건데 그러면 일본 내 데이터 센터 설립하면 되는 거잖아. 아예 세팅하면. 없는 건 또 아닙니다. 네.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좀 트집 아닌 트집일 수도 있다 그러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일단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보안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가장 요 이슈의 핵심으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이고. 트집을 잡고 이제 털고 나가라 이렇게 된 거고요. 사실 근데 이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소프트뱅크랑 비교했을 때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걸 다 내놓고 간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 기술들을 다 놓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그냥 기술 강탈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조금 주관적으로 생각하자기는 그런데 그런 측면도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고 뭐 언박싱 때는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된 배경 자체가 이 AI가 역시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여기도 AI가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뉴스를 좀 파고 들어가 봤는데 어떤 측면인가요? 일단 소프트뱅크가 현재 AI 개발을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소프트뱅크가. 네. 물론 이제 손정희 의장이 AI를 주구장창 외쳤던 게 벌써 한참 전 얘기이기도 네. 하고요. 근데 네이버가 클로버 X를 발표하는 타이밍에 공교롭게 라인과 야후 간의 분쟁이 이제 약간씩 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타이밍이 또 그렇더라고요. 공교롭게도. 네, 공교롭게도 또 그렇게 되고 뭐 그 외에 이제 외국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오픈 AI가 발표하고 메타도 발표하고 MS도 발표하고 하니까 아시아에서는 발표하는 기업이 어디 있나 했는데 네이버 하나가 딱 발표를 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같이 동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뭐 동업자이긴 하지만 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뭐 시샘 아닌 시샘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저 기술을 좀 우리가 쓸 수 있는데 뭐 그런 방안도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았는데 내부적으로는 뭐 소프트뱅크와 네이버 사이에 기술적인 협력이 아예 없었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 운영 방식 자체가 애초에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현재 단계는 어떤가요? 현재? 지금 국내에서는 약간 여러 좀 이렇게 사그라든 느낌이 있지만 네. 일본은 계속해서 정부 차원에서 네. 네이버에 계속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뉴스에서까지도 이제 네이버 측에 빨리 다 털고 나가라고 계속해서 압력을 넣고 일본 있다고 뉴스에? 하고요. 네. 아, 진짜요? 네, 그렇게 나오고 있다 하는데 안 되지. 일단 안 되지. 이 부분은 조금 네. 더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이버 측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계속해서 조금 아무래도 좀 싸움이 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쉽게 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아무래도 이게 일본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라인 자체가 아시아에 가지고 있는 점유율까지도 그러니까 저도 그 지분 관계를 봤는데 여기로 이제 넘어가면 아시아에 관련된 모든 그 지분이 다 넘어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일본만 정리해서 나간다가 그게 아니더라고. 다 주고 지분 구조가 나와야 그렇게 돼 되다 있더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자, 될 수 사실 이제 있어요. 기업 대 기업으로 하기보다는 이건 약간 국가에서 정부에서 조금 이게 힘을 좀 보태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은 드는데 맞습니다. 아무튼 그건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일단 오늘 주제는 아니고 아무튼 이런 관련된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걸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야후 재팬의 어떤 그런 의지가 있다.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시작됐다. 그런 부분도 특히 AI의 이런 이제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맞습니다.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위기감이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관련돼서는 우리가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되겠어요. 네, 그죠? 맞습니다. 절대로 뺏기면 안 관심을 됩니다. 계속 네. 가지고 있어야 이런 일들이 또 안 벌어질 맞아요. 거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주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마지막 주제는 이제 오픈 AI를 처음에 시작했지만 아까 이제 하루 늦게 발표를 하게 된 구글과 이제 메타에 대한 얘기도 함께 좀 다뤄볼까 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메타. 네. 네. 두 기업 모두 이제 어느 정도 또 칼을 갈고 나왔던 거다 보니까 맞아요. 오픈 AI 계속 뭔가 점유율이 뺏겨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좀 사활을 걸고 나오는 건데 구글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가 이제 새로운 1.5 프로와 플래시 버전으로 나오게 됐고 라마는 3 버전이 나오면서 사실 이 파라미터의 개수라고 하는 부분을 테크헌바식 때 살짝 설명드리긴 했지만 이 AI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연산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연산을 하는 양이 많아지면 많아져서 처리하는 양이 많아지고 뭐 학습이 되는 양도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델이 큰 모델일수록 더 정밀하고 결과가 잘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일단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LLM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튼간에 그 파라메터 값이 더 엄청나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LLM 모델은 더 똑똑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뭐 8B, 70B 이게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모델이 커지고 정교해진다. 정교해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의 추세는 뭐 큰 모델은 당연히 큰 모델로 가는데 좀 경량화하는 추세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 두 개의 어떤 방향이 약간 달라지는 네, 거, 맞습니다. 이렇게 다른 분화된 형태의 어프로치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SML이라고 하나요? 네, SLM이라는 표현을 많이 SLM, 합니다. 네. 스몰 라지 랭귀지라는 말도 스몰 좀 라지, 웃기긴 한데 네, 네. 그래서 스몰 랭귀지 모델. SLM에서 그냥 스몰 랭귀지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LLM이 등장하자마자 나온 얘기입니다. SLM은 이제 LLM이 나오고 한 1, 2주 만에 바로 SLM 얘기가 바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특히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가장 핫했던 부분인데 이게 뭐였냐면 사용자가 자기 목적에 맞춰서 이 튜닝을 하이퍼 튜닝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하는 뭐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 현재 이제 개발하는 업체들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경량화로 하면 사실 경량화가 안 되는 게 8B면 8억 개거든요. 8억 개가 경량화가 맞느냐라고 한다면 8억 개가 사실- 경량화 마냐? 사실 아니긴 합니다. 얘도 무겁지. 네, 엄청 큰 무겁지. 모델이고 개인이 이거를 써서 한다고 하면 그래도 꽤 오래 걸리는 모델이거든요. 그 SLM하고 LLM하고 어떤 그 기준이 있네. 이거는 스몰 랭귀지 모델이다. 사실 이거는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어떤 기준이 딱 SLM과 있나요? LLM에서의 기준은 뭐 파라미터의 크기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이제 특화된 도메인,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 맞춰서 할 거냐에 따라서도 파인 튜닝을 구분이 될 하느냐에 수 따라-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범용적인 모델이 일반적인 큰 모델 LLM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특정 도메인과 목적에 맞춰서 하는 친구들은 이제 SLM이라고 하는 형태를 하는데 보통 스마트폰에서 요즘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스마트폰에서 거기 내장돼서 온 디바이스 형태로 네. 뭔가 한다. 그러면 이거는 SLM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일단은?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좀 개인적인 좀 궁금함이 뭐였냐면 삼성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 언박싱 맞나요? 삼성 언박싱. 삼성 언박싱. 거기도 언박싱이네. 갑자기 그러네. 네. 그 삼성 언박싱 때 나왔던 기술이 사실 구글과 함께 협력해서 만들었었던 거기도 합니다. 네. 구글이 이번에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자기네들이 언팩이네요. 삼성 언팩 언팩, 때 언팩. 이미 보여줬던 기술이 이번에 뭐 안드로이드에 다 적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왔던 건데. 구글에서도 그런 이제 랭귀지의 어떤 사이즈별로 또 여러 가지 모델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번에 제미나이 발표하면서 1.5 플래시가 1.5 프로, 그러니까 제미나이 어드밴스드 모델에서 이제 조금 더 경량화된. 경량화하고 목적에 맞춰서 쓸 수 있게끔. 안드로이드에 만들었다. 들어가는 게 1.5 플래시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우선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잼이라고 하는 이제 스마트폰용 이제 제미나이 어플리케이션을 잼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게 이제 플래시 모델로 들어가서 아마 처리가 되는 것 같고, 사실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삼성 게 아니다 보니까 확인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이 삼성폰이 이 인터넷이 끊겨 있을 때도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온 디바이스가 확실히 이제 뭘 전체가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일부가 이제 적용된 걸 봐서는 저렇게 플래시처럼 경량화된 모델이 스마트폰의 온 디바이스 형태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것 같고. 자,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네, 자, 그래서 구글 제미나이의 발표 내용 다시 정리해 주시죠. 네, 제미나이가 이제 1.5 프로와 플래시로 이제 나왔고 그 외에도 다양한 기술들. 구글이 워낙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저 사실 그 발표하는 내용들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려고 했는데 네.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역시. 언박싱에서 조금 줄여서 이제 정리를 해서 한번 엄청 달았던 많더라고요. 건데 네.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뭐 스튜디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뭐 API로 쓰는 형태가 아니라 네. 뭐 이미지, 비디오, 영상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는 샌드박스를 구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AI 스튜디오에는 기존에 구글에서 계속 제공하고 있었던 뭐 다양한 기술들을 다 여전히 쓸 수 있는데 네. 거기에 지금 개선된 이 벌텍스 AI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미지나 비디오나 음성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개선돼서 나왔고 그 다음에 핵심인 게 뭐냐면은 구글에서 가장 내세우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오피스 툴로 자기네들의 이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하는 부분을 좀 더 많이 홍보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쓰시는 메일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지메일을 많이 쓰시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지메일에 대한 부분으로 특히 많이 발표를 좀 시연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AI를 그런 워크스페이스에 붙여서 활용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줬는데 사실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뭐죠? 코파일럿. 네. 코파일럿이 이제 본인들이 얘기하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본인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워크플레이스에 이제 메일은 이제 지메일이 원체 강하긴 하지만 사실 일하는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맞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원체 강하고 윈도우라고 쪽은 하는 확실히 그렇죠. 막강한 또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글이 이제 내세우는 게 무엇 때문이냐면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 시장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를 좀 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개발자분들께서는 그런 AI 기술을 가져다 쓰려면 API를 쓰게 되고 그렇죠. 또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성을 또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이 또 MS와 구글 사이의 경쟁이 지금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이. MS는 이제 다시 애저를 열심히 밀고 있는 중이고 구글은 계속 클라우드 기술을 계속 쓰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사실 최강자는 AWS이긴 하지만 클라우드에서는 지금 현재 구글이 밀고 있는 게 클라우드를 통한 API를 통해서 본인들의 AI 기술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활용할 수 있게 만들고 있는 클라우드 부분입니다. 확산에도 뭔가 어드밴티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어프로치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AWS에서는 뭘 준비하나요? AWS는 갑자기 궁금해졌네. 사실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요즘은 너무 조용해서 어디 돈은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계속 투자는 엔트로피에도 많이 투자는 많이 하고 하죠. 있습니다. 투자는 그죠?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를 더 만들 필요가 최근에 뉴스 하나 있었잖아요. 그 뭐 있었어요? 응답하는 게 사실 알고 봤더니 인도인들 다 모아놓고 다 시킨 거였다고. 이거 인공지능이 다 처리하는 겁니다. 했더니 암암리에 있었던 그 소문이 그렇죠. 사실로 드러난.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인도 사람들이 모여서 답변 달고 있었던 그러다 보니까 더 조용해진 느낌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이 없으니까. 알렉스가 그거 네, 했다는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조용한 것 같기도 알겠습니다. 하고요. 화성이나 보낼 것 같은데 그냥 비행기나 만들 것 같긴 한데. 자 아무튼 네. 그래서 사실 여기 내용에 이제 MS 내용이 좀 빠져 있긴 한데 MS 좀 빠져 있네요. MS는 너무 AI 쪽에 인지도가 떨어져 있긴 한데 네. 실제로 AI의 모델은 파이라고 있습니다. 파이. 파이3가 있고 네.
근데 MS는 코파일럿을 지금 훨씬 더 많이 밀고 있기는 그러네요. 하죠. 그래서 보통 많이 알고 있는 건 코파일럿 많이 알고 맞습니다. 있죠. 그래서 네. OA에 코파일럿을 붙인 형태. 그래서 보통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워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코파일럿이 붙어서 자동 처리를 하거나 혹은 보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혁신적인 부분으로 조금 다가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업무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또 모르는 사람이 바로 쓰기가 또 힘들거든요. 이게 프롬프트 형태다 보니까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고 뭐 여전히 하던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근데 MS에서는 이제 이 코파일럿에 대한 부분을 더 확장을 시켜서 이렇게 OA에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부분으로 더 그 확장할 AI 것 전문가로서 보시기 어떠세요? 실제 AI 전문가들은 또 이제 어떤 뎁스 있게 파는 어떤 영역들이 따로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워크플레이스 구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거기다 AI를 붙인다는 얘기는 그냥 AI를 잘 모르는 일반적인 유저들도 다 AI를 이용해서 한번 잘 활용해봐 업무적으로 이제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잘 풀릴 것 같아요? 어때요? 이 생산성 네. 향상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변화 관리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슈가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근실내로 처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보조적인 도구로는 정말 훌륭한 건 맞는데 이번 언박싱 때 한번 다뤘던 거긴 합니다. 뭐 업무 자동화 있는 부분에서 AI가 내 자리를 뺏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런 걱정도 많이 하죠. 아직은 안 될 것 아직은 같습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이 수준이 그만큼 뭐 완전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탁탁 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거는 안 되고 정말 약간 보조적인 형태.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좀 잘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 단순하게 그런 형태 건 짜고 좋은 것 이런 같아. 거. 요약해달라 이런 거. 네, 그런 건 부분에 너무 잘하는 것 있어서는 같아. 확실히 좋으니까 일부 좀 사람이 하기 귀찮거나 좀 번거롭거나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도움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하는 건 어렵지만 분명히 이거는 가기는 갈 거다. 가긴 갈 거다. 네, 가기는 가는 부분이고. 사실은 뭐 구글이나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 생태계가 원체 방대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뭔가 깊숙하게 AI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전략 당연히 쓰지 않겠어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자기의 파일을 지키는 게 그건 이제 오픈 AI하고는 좀 다른 전략이지. 맞습니다. 예,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거 활용해서 AI를 확 퍼뜨리겠다라고 하는 의도이니까. 지금 보시면 오히려 AI 시장이 더 좀 폐쇄적인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개발을 하고 이런 게 뭐 폐쇄당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독보적인 영역은 침범을 못하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장벽을 좀 쌓아가고 있는 외려. 전략이 보이는데 근데 지금 얘기하는 지금 라마 같은 경우에는 외려 오픈 소스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약간 또 다른 전략이네, 메타는. 그렇죠. 메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개발적인 기술들을 쫙 흡수하고자 하는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 써서 생태계를 마련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이긴 한데. 네, 상당히 큰 부분이고 사실 저 메타가 그럼 많이들 이제 궁금하시는 거는 라마 써보셨어요? 라마도 네 써봤습니다. 어떤가요, 라마? 라마가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개량을 하는 건 확실히 좋습니다. 안에 이제 튜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파라메타라든지 이런 것도 튜닝할 수 네. 있도록 여튼 오픈 소스니까 훨씬 더 그리고 그게 자유롭게 되어 네, 있네요. 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다 그러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간에 내가 이거 범용화된 이런 그 AI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API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뭔가를 만들고자 그렇죠. 할 때는 이런 라마를 쓸 수밖에 없네, 그렇죠. 현재로는. 그렇게 될 수 그치? 있겠죠. 일단은 제 생각에는 메타에서 생각했을 때도 이게 완벽한 모델은 아닐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들이 필요할 수 있으니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서 더 다양한 형태로 이게 이제 허깅페이스에 가면은 사용자들이 그걸 개량해서 다 또 올려놓거든요. 그래요? 이런 커뮤니티가 또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진보하게 되는 형태로 만들고 있는 게 메타. 사실 이제 오픈 소스의 좋은 점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계속 디벨롭해서 생각지 못했던 어떤 발전들이 맞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보자라고 맞습니다. 하는 거니까 네. 잘 되기만 하면 너무 좋은데. 그렇죠. 상당히 이상적인 유토피아가 벌어질 수 있기는 한데. 근데 사실 오픈 AI나 이런 데가 너무 빨라. 네, 너무 빠르. 너무 빨라서.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벌써 후속 모델들은 다 네. 대기열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또 새로운 것들 또 금방 또 맞습니다. GPT 오늘 뭐 예를 들어 GPT-4 얘기했지만 GPT-5 또 나오면 그것도 사람들 얘기하고 그것만 얘기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략 오늘 얘기한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되셨죠? 네, 그래서 뭐 언박싱을 했으니까 네, 이제 이 그동안에 다뤘던 것들을 이제 한마디로 하자면
AI 개발에 진짜 도파민 홍수가 일어났다. 아, 도파민. 네. 뽕 맞고 있는 거죠. 너무 정신이 없이 정신을 너무 뽕 맞고 있는 거죠. 못 차릴 네. 정도로 뉴스도 쏟아지고 기술도 쏟아지고 제가 사실 좋지 않아요? 저는 네. 먹거리, 불러주는 사람도 많고, 먹거리도 있고, 얼마나 좋아. 좋기는 한데, 사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또 공부할 양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어마어마하죠. 거고. 네, 어마어마하죠. 가장 큰. 이거 잠시만 이게 약간 한눈 팔면 뒤쳐져.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스테이블 디퓨전, 나중에 봐야지 하고 한 달 넘어갔더니 완전히 그냥 다 해가지고, 그림 어떻게 그리지? 이러고 있었고. 손도 못 대는 순간들도 가끔씩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걸 잠깐 뭐 하나 몰입해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훨씬 네.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볼 수도 없는 네. 것이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테크 언빵식 구독해 주시고요. 중요한 포인트 한번 이렇게 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뒤처지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한 걸로 네. 최대한 선발을 해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네 가지 주로 화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조금 그래도 5월 달에 되게 중요한 이슈였는데 오늘 못 다뤘던 내용들 뭐가 있죠? 기존 언박싱에서 다룰 때도 되게 사실 MS 얘기도 오늘 빠졌죠. 맞습니다. MS의 빌드 네, 2024 1024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일 다루고 싶었던 거기도 한데 양이 너무 방대했습니다. 네, 맞아요. 방대했고 섹션이 너무 또 많았어가지고 특별히 그거는 뭐 코파일럿 플러스 PC 요거는 좀 인상적이긴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PC에 아까 얘기했던 거 온디바이스 형태로 뭔가 네. 그게 SLM 모델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PC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그 캡처를 해서 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똑똑한 비서를 내 PC에 그냥 집어넣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뭐 윈도우 환경이라고 본다면 딱 부팅됐을 때 바탕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시작바 하나가 이렇게 그렇죠, 있으면 그렇죠. 거기에 그냥 입력한 순간부터 바로 뭘 하고 싶든 그냥 바로바로 다 처리할 수 있는 정도까지도 MS는 꿈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럽에서는 이것도 독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유럽은 특히 규제가 워낙 강한. 아무튼 이것도 지역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었고, 네, 그죠? MSB 그다음 제가 이제 있고. 봤을 때는 일론 머스크도 계속 또 이제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론 맞습니다. 머스크 쪽에서도 보니까 60억 달러? 60억 달러 또 그쵸. 투자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또 이게 엄청 8조가 넘더라고요. 네, 8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조용한 사람들은 다 뒤에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께서는 또 화성 가실 준비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좀 더 저도 멀리 생각해 보면 만약에 진짜 뭐 좀 더 이제 글로벌이 아니라 유니버셜하게 넘어간다고 하면은 분명히 거기는 더 대세가 되는 부분이 로봇이 분명히 좀 돼야 그렇죠. 될 처음에 거거든요. 화성 만약 보낸다고 진짜 사람 보내겠어요? 그렇죠. 로봇 일단 보내겠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지금 가장 앞으로 화두가 될 기술은 AI는 계속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머신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더 될 것 같다라는 것도 있고 그것도 지금 쏟아지고 있죠. 네. 사실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뭐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맞아요. 데서 쏟아지고 로봇에 있습니다.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또 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또 잘하는 분야 중에 또 하나여서 맞습니다.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정밀 기구 가공은 정말 한국이 잘하는 거라서 자, 또 질문 조금 올라와 있는데 질문 한번 볼까요? 네, 질문 많이 쌓였습니다. 조금 살펴보고 정신없죠, 그죠? 네. 자, 진짜 그러네요. 윤성원님 질문 또 올라오셨는데 한번 잠깐 보도록 네. 할게요. 자, LLM이 너무 거대해지고 요새는 스몰 LLM, 그죠? 네. SLM이 나오고 핸드폰이나 PC에서 오프라인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추세인 것 같은데 어떤지 궁금하고 또 거대 LLM이 보안적으로 취약하고 프롬프트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보안적인 강화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렇죠. 보안도 되게 중요한 이슈죠. 특히 이제 이 GPT를 쓰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처음에 이제 GPT-4가 나왔을 때 그 뉴스가 한번 났었죠. 그 삼성 직원이 그 회사 인터넷에서 저 GPT에서 질문했다가 회사 기밀 파일을 올리는 바람에 유출이 되는 사고가 한번 나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차단이 걸린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오픈 AI에서도 본인들이 이런 GPT에 대한 모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이제 차단하는 것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엔터프라이즈 모델 같은 경우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돈 주고 사는 모델은 내 거에서만 쓸 수 있게끔 당연히 그래요.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사용 약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물론 이제 이 계약 과정, 구매하는 과정에서 확인하시겠지만 어떤 특정 기술들은 분명히 이게 차단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제공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내부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들은 이미 지금 많은 기업들이 그걸 차단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고. 아마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확실히 보장이 안 되면 안 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안 쓸 것 같고.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이번에 코파일럿 PC도 있지만 개인 데이터 네.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그 조금 약간 느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장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게 하실 이제 내 PC에 백도어가 열려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러니까, 부분들이 제일 걱정이 되실 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이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들이 처음부터 그 부분들을 이미 다 밝혀놓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에서 제일 무서운 게 소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이게 지금 자꾸 미국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 투자의 규모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쫓아갈 수가 없어서 결국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당연히 다 제공하는 거다 보니까 보안적인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하고 중요한 거는 출처 모르는 프로그램은 함부로 쓰시면 안 되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검증되어 있는 커뮤니티, 뭐 개발자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하시면 좋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거로 하면 예를 들면 챗GPT 같은 경우에 GPT스라고 해서 네. 거기서 서드 파티로 해가지고 쓸 수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것도 좀 조심해야 되나요? 물론 뭐 좀 개인적인 부분으로는 사실 제가 웹에서 뭘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의심이 좀 깔려 있구나. 네,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일을 모르니까. 좀 검증된 커뮤니티, 그 검증되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만큼 데이터가 많이 쌓였고, 사람들이 활발하게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곳이라고 보면 돼서. 적어도 거기 그 마켓이 있는 거는 그래도 네, 쓸수 어느 정도는 신뢰를 좀 해서 쓸 수 있을 것 같고. 자, 질문들이 좀 많아서 가급적이면 다 한번 다뤄보려고 하니까 네. 답변은 좀 짧게 네,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한번 말을 줄여보겠습니다. 좀 말이 길어. 네. 자, 손정환님, 구글은 AI 전략에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독점을 하려 할까요? 구글의 AI 전략. 사실 구글이 간단하게.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구글의 BM이 원래 검색이었지 않습니까? 검색이지. 네. 검색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데이터를 서치하는 데 있어서 접근하는 부분이죠. 맞아. 그래서 사실 거기서 돈도 제일 많이 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유튜브도 마찬가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모든 영상 아카이브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야, 그러고 보면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엄청나. 그죠?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데이터일 것 같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핸들링하는 모든 것들을 구글이 최대한 가져가고 싶지 않을까. 그 말씀은 지금 뭐 구글이 약간 AI 쪽에서는 약간 뭔가 실수도 좀 많이 하고 있지만 중국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AI 될 그 저력이 것이다. 엄청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질 것 알겠습니다. 같고요. 지종우님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AI 회사에 어디 약간 특화된 분야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호 보완해가지고 뭐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실 글로벌 기업들이 계속 싸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엄청나게 많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네. 돈주고 투자도 보면 서로 다 연관이 있더라고. 그죠? 메타와 오픈 AI도 서로 그렇죠. 교류를 하고 있고, 뭐 MS 오픈 AI는 서로 뭐 아무래도 그런 관계긴 하지만 그러니까. 구글이랑 오픈 AI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네. 것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한 가지는 이제 국내 시장을 생각했을 때가 가장 부분이 되는 부분인데 그 멀티모달이라는 부분은 사실 이제 뭐 영상, 음성, 텍스트 뭐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들을 모아서 처리를 하는 거죠. 네. 이걸 도메인으로 확장하면은 그런 형태가 분명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전 전문, 뭐 오디오 전문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분화해서 네. 서비스별로. 그렇죠. 그거를 나중에 하나의 이렇게 뭐 같이 우리가 같이 해서 뭔가 SAS 형태로 해보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략적인 부분도 국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우리는 않을까. 가능할 것 네. 같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하고 궁금한 얘기가 사실은 이제 국내 이제 AI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이들은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또 생존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지 또 되게 중요한 화두이고 또 궁금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개인적인 견해로는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좀 잘 가공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가공하는 그리고 형태. 이제 국내에서 하는 기업들이 특정 도메인들에 대해서 전문 기업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도메인에 AI 기술을 적용해서 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질문들이 더 있으나, 네, 이 정도로 네, 마감하고 시간도 다 됐기 때문에. 그래도 웬만큼 답변이 다 좀 되지 않았을까 네네네네.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6월달 이제 6월달 이제 준비를 하는데 6월달에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어떤 이벤트나 또 화두가 있나요? 6월달? 지금 일단 앞서서 다뤘던 벌써 내일이 이제 것처럼, 6월인데. 네, 앞서서 다뤘던 것처럼 이제 네이버 라인에 대한 부분이 좀 있을 것 조금 같고.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 있네. 6월 10일 날 그 WWDC. 네. 애플. 애플이 있어요. 애플이 있죠. 애플이 지금 또 오픈AI랑 흥미롭죠. 또 같이 뭔가 한다 하고 맞아. 이번에 오픈AI 발표 때도 다 아이폰이 나와 있어요. 그렇더라고. 그게 네. 이유가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돈은 MS한테 받았는데. 야, 이거 사실 개발용 아니야? 이제 시총 1위 기업을 이제- 무시를 못하죠, 아무래도. 어. 그래서 뭐 애플의 투자도 받고 있는 것도 있고, 아. 이게 시장 점유율이 분명히 이슈가 있죠, 될 수 있죠. 있습니다. 네. 뭐 구글은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자체 OS가 있다 보니까 판매된 OS들에 다 이식만 시켜주면 돼버리는 그렇죠. 문제인데, 애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픈AI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깔끔한 형태로 적용시키기 좋은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스마트폰 중에서도 점유율 높은 아이폰 시장 아이폰 이렇게 볼 수 쪽이죠. 있고 네. 맥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이 일단 제일 선호하는 네. OS이기도 하니까 네. 적용하기 가장 좋은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6월 초에 또 흥미로운 또 AI 또 관련된 그쵸, 뉴스 맞습니다. 저희 기대할 것 같고 지금- 그 외에도 뭐 GPT 아까 5도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빠르면 6월, 7월 네. 뭐 이 얘기 나오는 어떻게 거 나올지 같고. 모르겠고 네. 아무튼 자 6월 달에도 매주 화요일마다 테크 언박싱 좀 소개를 해주시고 네. 6월 말에도 한번 라이브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처음에는 제가 말이 많고 또 빨라서 시간이 1시간이 될까 이랬는데 할 말이 아직도 많다니까 아직도 항상 남아있어요. 모자란다니까.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좀 이번에 좀 기회가 돼서 네. 사실 이제 좀 더 다뤄줬으면 하시는 주제가 있거나 뭐 좀 지금 답변 못 드린 어떤 질문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뭐 이런 자리를 한번 뭐 유튜브 영상에 뭐 댓글을 달으셔도 좋고 네. 뭐 해서 좀 더 좀 컨텐츠를 풍성하게 좀 준비를 해서 더 좋은 정보를 좀 전달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찾아주시면 더 좋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뭐 제가 생각할 때도 훨씬 좀 더 주셨던 의견들 좀 반영해서 그 내용들 가지고 조금 더 뎁스 있게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고. 특정 주제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면 안 그래도 오늘 좋을 것 설문조사 지금 같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어떤 내용으로 좀 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설문 내용도 받으니까 여러분들 거기도 의견 주시면 꼭 반영해서 다음 달 6월 달 테크 언박싱 라이브 2에서 조금 더 네.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재밌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AI에 대한 또 지식이 좀 이만큼 좀 올라간 것 같고, 네.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해주시고, 좋은 네. 정보 또 정리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첫 번째 테크 언박싱 라이브였습니다. 오늘 시간도 딱 1시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했고요. 금요일 날 오기 때문에 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빨리 퇴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테크 언박싱 유튜브 찾으시면 있고요. 구독자 수가 아주 많이 모자랍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또 해주시고 또 다음 달 6월 달에도 테크 언박싱 라이브 2에도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면 제가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아직 오픈되어 있습니다. 꼭 좀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주말 되시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